일단은 질문 38번부터 오늘 41번까지 진도를 다 나가야 되는데 38번에서 너네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은 3번 문장의 주어 디스가 의미하는 것. 문맥상 디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면지에 적거나 혹은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화살표로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넣어봐. 자기가 만약에 디스라고 의미한 게 바이올로지컬 페노메논인 거야. 생물학적 현상이라면 이거를 넣어서 이 문장을 해석해봐. 이게 적절한지.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된다. 정확하게 이면지에 한글로 쓰거나 디스에 너네가 생각한 걸 넣어도 이 흐름상 적절한지 해석이라는 게.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디즈 이벤트, 이러한 사건이라는 게 문맥상 어떠한 사건을 지칭하는 건지 앞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지시 형용사 디즈로 언급이 됐겠죠. 그 다음에 복수 대명사니까 디즈로 지칭을 한 거고 디스가 아니라. 그 다음에 7번 문장 디즈, 여기선 지시 형용사로 지시 대명사로 쓰였죠. 전치사 뒤에 나와서 지시 대명사 이것들. 그러니까 결국엔 복수 명사를 지칭하겠죠 문맥상. 그 다음 39번으로 넘어가죠. 39번에서는 3번 문장에 오직 그때서야에서 그때가 도대체 언제인지, only then에서 then이 언제인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면지를 쓰든지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를 하든지. 3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뭐냐? day죠. 동사는 early죠. only then을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왜? 강조를 위해서 문도로 나온 표현은 중괄호로 묶기로 했죠. 그랬을 때 너네 그 단어 답지나 혹은 단어 시험지에 강조를 위해서 문도로 도치되는 경우가 총 몇 가지야? 3가지죠. 기본적인 게 3가지고 추가적인 게 2가지거든. 그 5가지를 적으면 된다. 기본 3가지가 있고, 그쵸? 기본적으로 3가지 있고 추가적으로 밑에 2가지가 더 나오잖아. 그 다음에 그 3가지를 적은 다음에 뒤에 어떤 식으로 도치되는지도 써. 무조건 의문문이 아니잖아. 무조건 의문문으로 도치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도치되는지까지 뒤에 적어보시면 됩니다. 이면지 3번 질문이고, 그 다음 4번 문장. 4번 문장에 이 they are 뒤쪽에 생략된 거, 비동사 뒤쪽에 생략된 것을 복원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략된 게 보어나 명사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썼겠죠. 그쵸? 해석을 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5번 문장의 마지막 단어인 대명사 이시 지칭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서플티 이세서 이시 지칭하는 것. 그 다음에 7번 문장의 그 부사절 when에서 day가 지칭하는 것. 그 다음에 40번 질문으로 넘어가서 1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뭘까? 어마운트에 맞출게. 동사는 어디 있어? has죠. 그러면 collected부터 여기 친절하게 이중심표까지 찍혀져 있는데 얘 어떤 가로로 묶으면 될까? 세모가로죠. 분사구문이죠. 주어랑 동사를 멀게 중간에 끼어든 그 주절을 부연 설명해주는 분사 구문이잖아. 그럼 얘를 부사절로 바꾸시면 됩니다. 부사절로. 주절의 주어랑 같거나 혹은 문맥상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략이 된 거죠. 그 다음 4번 문장에 이 동사의 형태를 쓰면 돼. 시제와 태를 쓰시면 됩니다. 4번 문장에 시제와 태, have been made. 지금 이거는 금방 할 수 있잖아. 얘 시제와 태가 뭐냐? 현재, 완료, 수동태죠. 그럼 노력이라는 거는 되어지는 거잖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를 어떤 형태로 바꾸면 틀릴까? have, made로 쓰면 틀리죠. 노력이라는 건 되어지는 거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동태로 써야 된다는 게 포인트죠. 이 형태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행문의 시제 파트의 그 형태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this procedure, 도대체 이러한 절차가 어떠한 절차인지 이거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러한 절차가 어떠한 절차인지 문맥상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이 마지막 질문에서는 2번 문장에 이러한 shift, 변화라는 게 혹은 변동 혹은 전환,
여기서 문맥상 이러한 전환이죠. 멀티태스킹을 우리가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거잖아. 한 가지를 집중했다 다른 걸로 넘어갈 뿐이지 동시에 한다고 착각할 뿐이죠. 동시에 하는 게 아니야 사실상. 그쵸? 3번 문장에서 it doesn't 뒤에 무엇이 생략됐는지 it doesn't 뒤에 생략된 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이시지칭하는 게 뭔지도 알 수 있을 거거든. it doesn't 뒤에 생략된 걸 찾으면 이시지칭하는 것도 찾을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5번 문장이죠. 5번 문장이 individually 얘 ly로 끝나면 보통 품사가 뭐야? 부사죠. 부사가 이 무엇을 수식해주고 있는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부사가 수식해주는 것은 보통은 동사죠. 동사. 그 다음에 11번 문장에 뭐 that's why, this is why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that's why는 대표 동사의 인과관계 동사에 나오잖아. 얘 일단 해석은 어떻게 하냐? that's why. 그래서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결과가 나와야죠. 이거를 헷갈리는 순간 안 외운 거나 마찬가지다. 내신에 출제된다. that's why는 그래서라고 해석하고 뒤에는 결과가 나오죠. 그 말인 즉슨 이 that이 의미하는 게 원인이란 말이거든. 원인. 이게 원인에 해당되는데 그럼 뒤에 insurance companies 결과는 그 보험회사들이 고려한답니다. 그 셀폰으로 통화하는 거 있잖아. 운전하면서 셀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데 여기에서 consider도 간주 동사거든. 근데 여기서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어. 투부정사가. 그 다음에 as 원급 비교죠. as 원급 비교. 그 다음에 dangerous는 형용사잖아. 비동사의 보어로 쓰인 거잖아. 이 as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비동사의 보어인 거죠. 그쵸? 그럼 dangerous를 어떤 형태로 쓰면은 문법적으로 틀린 게 될까? dangerously 비동사의 보어는 형용사이기 때문이죠. 부사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왜 보험회사들이 그 휴대폰 전화로 통화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운전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원인이 앞문장으로 연결시키면 되겠죠. 대시 원인이죠. 도대체 왜 그게 위험하다고 여기는지. 그래서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 답변을 달면 되는데 어떤 순서로 해야 되냐면 일단은 이 지금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아라. 지금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고 모고 단어를 파란 펜으로 채운 다음에 채점을 하기 전에 이게 3번. 이게 3번이고 추가 프린트 나갔잖아. supplementary reading 나갔거든. 추가 프린트를 읽고 필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 필기. 이거를 순서대로 하면 된다. 답변을 해. 지금 질문한 거에. 그 다음에 추가 프린트 읽고 필기할 부분 필기하고 모고 단어 파란 펜으로 37번. 37번에서 1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managers죠.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잖아. 투부정사 중에서도 부사적 용법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in order를 붙인 건데 얘 같은 표현이 또 뭐 있냐? 중학교 때 배운 거. so, as, 투부정사도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죠. in order to, so as to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in order이나 so as를 붙이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bring under control 이 표현이 지금 나오는데 in order to bring 그 다음에 under control은 바로 밑에 줄에 있잖아. 무엇을 통제하다. 직역하면은 이 물결에 해당하는 걸 통제하에 두는 거니까 결국엔 무엇을 통제하다가 되는 거죠. ever increasing 계속해서 증가하는 비용. 근데 무엇에 대한 비용이냐면 home care 그 재택 간호죠. 결국엔 집에서 보살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재택 보호, 재택 간호에 대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비용을 그 통제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간호냐면은 elderly 그 노인들과 needy
빈곤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거든.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그 재택간호의 매니저, 재택간호 제공자들의 매니저들은 그 도입을 해오고 있답니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나 이제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집에서 돌보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라는 건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지칭하는 거죠. 이러한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specify 명시한답니다. 과제를. 근데 무엇에 대한 과제냐면은 그 home care worker 재택 간호 노동자죠. 재택 간호 노동자에 대한 과제를 명시한답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버짓 예산이라는 거 있잖아. 두 번째 목적어죠.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오른쪽에 있는 the time and budget이랑 왼쪽에 있는 tasks 이 두 개죠. available은 형용사로서 뒤에서 앞으로 버짓 수식해주는 거고 이런 재택간호 관리 시스템 즉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는 명시한다 즉 세세히 알려준다는 거죠. 과제를. 근데 어떤 과제냐면은 재택간호 노동자들의 과제 그 다음에 시간과 예산이라는 걸 근데 이게 이용 가능한 거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과제는 이 태스크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재택 간호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시간과 예산을 얼마나 드는지를 다 세세하게 알려주는 건데 일렉트로닉 그 전자 보고 시스템이라는 건 요구한답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그 재택간호 노동자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그들의 활동이라는 걸.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것을 소비된 쓰여진 시간이라는 걸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주는 거죠. 그래서 메이킹 만드는 거죠. 어떻게 만드냐면 디스트리뷰션 그 분배 시간과 돈의 분배라는 것을 비저브 가시적으로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돈이라는 거를 얼마만큼 분배해서 써야 되는지 이제 명확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뭐 A라는 집에 사는 어떤 노인은 관리하는데 2시간 정도 들고 뭐 돈은 3만 원 정도 든다. 이런 식으로 명시해 주는 거죠.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목적격 보어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시간과 돈의 분배라는 것을 통제 가능하도록 한답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perception, 인식에서 그러냐면 매니저의 인식에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물결 자리는 목적격 보어이기 때문에 지금 품사로서 형용사가 온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비저브를 어떤 형태로 바꾸면 틀릴까? 비저블이라는 부사로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목적격 보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time spent에서도 시간이라는 거는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spending으로 쓰면 안 되겠죠.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주는 분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시간은 쓰여지는 거니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둘 다 얘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이제 구분해서 쓰면 되겠죠. 선행사와의 관계에 따라서. 이것은 매니저의 관점에서는 무엇에 기여하냐면은 resolution 그 해결에 기여한답니다. 그 문제. 그럼 여기에서 그 해결에 기여하는 디스는 뭘로 보는 게 좋을까? 이면제 쓰거나 그 이면제 썼던 걸 갖고 왔어야 될 텐데 은지 뭐라고 썼냐? 디스에 해당하는 거? 일렉트로닉부터 스펜트까지. 3번 문장 전체로 볼게요. 3번 문장 전체. 이러한 전자보고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에는 보고하도록 만들고 노동자로 하여금 그 다음에 시간과 돈이 얼마만큼 쓰여야 하는지를 가시적이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니까 당연히 그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하는 거겠죠. 매니저의 관점에선. 지금 3, 4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매니저가 갖는 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매니저의 이점. 매니저의 입장에선 되게 좋다는 거죠. 근데 5번 문장이 사실 이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 5번 문장. 이제 5번 문장에서는 이제 노동자의 다른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죠. 홈케어 이제 워커스의 관점은 조금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더 홈케어 워커 그 재택 간호 노동자들은 on the other hand 그 대조적으로 있잖아. 반면에
그들의 일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상관접속사 두 개 나오죠. 나데이, 법비. 그들의 일이라는 것을 1년에 separate, 그 분리된 과제로 인식하지 않는답니다. 수행돼. 여기서 to be performed는 형태가 뭐냐? 투부정사의 수동태죠. 과제라는 거는 수행하는 게 아니라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수동태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efficiently라는 부사가 역시나 효율적으로 이 to be performed를 수식해주는 거잖아. 투부정사를. 그러니까 결국엔 부사 형태로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to be performed의 틀린 형태로 내신에 출제된다면 to perform이 되겠죠. 이게 우리한텐 더 익숙하지만 해석상으로는 틀린 거죠. 왜냐면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과제라는 건 수행이 되는 거니까.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1년에 분리된 과제를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볼 수 있냐면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을 수 있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죠. 누구한테 제공되냐면 클라이언트, 고객에게. 그러니까 노인이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업무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들의 관점에서는. 뭘로 보냐면 서비스로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죠. 직역을 해야지 이해가 되거든. 그리고 그 고객들과 함께 그들이 이미 만들었을지도 모르거든, 발달시켰을지도 모르거든, 관계를.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 일을 하면서 노인들과 이렇게 어떤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는데 뜬금없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할 과제들이 명시되면은 조금 혼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난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러 갔는데. 그래서 with whom,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죠. whom의 선행사는 뭐 클라이언트로 보면 되겠고 당연히. may have pp는 얘 일단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 이제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이죠. 이미 관계가 형성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뜬금없이 막 이 일해라 저 일해라, 시간은 얼마나 걸린다, 돈은 얼마나 필요하다, 이런 게 나오니까는. 이것은 근데 무엇을 포함하냐면 그 노동자들이 having conversation, 대화를 하는 것을 포함한답니다. 대화를 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with 클라이언트들과. 그 다음에 inquiring, 묻는 거죠. 그 사람의 웰빙에 대해서. 여기서 this가 지칭하는 건 그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 서비스. 대화도 하고 뭐 오늘 어떠세요? 이런 것도 묻고는 했는데 이제 그런 걸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restricted, 형용사로서 time 수식해주죠. 그거 어때? 제한된 시간. 그 다음에 requirement, 요구사항이, 보고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뭐로서 인식될 수도 있냐면 obstacle, 그 장애물로 인식될 수도 있답니다. 근데 이 장애물이라는 게 it to 가목적어, 진목적어죠.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답니다. 그 전달하는 걸, 그 서비스를. 근데 이 서비스라는 게 노인들에게 필요로 되는 서비스잖아. 실제로 이런 걸 더 많이 원하잖아. 뭔가 집안일을 해준다기보다는 관계를 형성하길 원하는데 결국에 7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관리 시스템의 한계죠. 너무 효율만 추구하다 보니까는 이제 진정으로 제공해야 될 서비스라는 걸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에 그 시스템이라는 게 너무 rigid, 엄격하다면 이것은 무엇을 야기할 수 있냐면 여기서 home care workers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얘가 동명사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인지 해석을 통해서 일단 알 수가 있고, 구조적으로 전치사가 나온 다음에 이 명사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ing 형태가 나오면 보통 그냥 얘 해석을 해봐서 이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일 가능성이 되게 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는 어떤 격으로 나온 것 같아? 목적격이죠. 목적격 아니면 소유격이죠. 만약에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너무 엄격하잖아. 그러면 이것은 뭐를 야기할 수 있냐면 그 재택 간호 노동자가 becoming overloaded, 그 너무 많은 부담을 지거나 demotivated, 의욕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잘 하려고 했는데 그들의 사기를 꺾고, 그쵸? 과중한 임무를 부담질 수 있다는 건데, rigid의 동의어가 뭐가 있냐면 엄격한이라는 형용사 뭐 있냐, 얘들. 엄격한.
strict. 그 다음에 inflexible. 융통성이 없는 거죠. inflexible. 그 다음에 바니어는 당연히 flexible. 융통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daptable. 적응 가능한 거죠. adaptable. 그 다음에 demotivated의 바니어로는 당연히 D를 뺀 motivated. 그 다음에 encouraged. 이욕을 빼앗는 게 아니라 동기가 부여되고 encouraged. 이제 용기가 불어넣어지는 거죠. 권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주제문은 그 한줄 정리 알맞게 하면 될 것 같고 38번 얘는 주제문 몇 번으로 골라야 돼? 38번 4번 주제문으로 표시하고 갑시다. 1번 문장 이때 가주어 진주어죠. 일반적인 가정이랍니다. 흔한 가정이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들이 흔하게 생각한다는 건데 most vagrant 얘는 형용사 형태죠. 뜻이 안 나오죠. 그 단어 리스트에 써줄게. 명사 뜻도 있는데 얘가 형용사로 방랑하는 방랑자라고 하잖아. 방랑자는 그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도는 사람을 방랑자라고 하거든. 즉 정처 없이 떠도는. 그 다음에 그 명사 형태는 2번 문장의 대절에 나온 vagrant가 되는 거죠. 그래서 vagrant의 동의어로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떠돌다라는 단어가 wander 있는 거죠. wander. wander에서 a로만 바꾸면 되거든. 오를 wander. 그래서 wandering 분사 형태로 써야 되니까 형용사 형태로 벌지를 수식해주는. 그 다음에 stray kids 알죠? stray 길거리에 떠도는 이런 뜻이 있어. stray 전부 다 품사는 당연히 형용사겠죠. 대부분의 그 방랑하는 즉 정처 없이 떠도는 새들이 궁극적으로는 죽을 운명이라는 게 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 무리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죽을 가능성이 높죠. aside from 무엇을 제외하고 전치사겠죠. from으로 끝나니까 rare 그 드문 케이스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그 드문 케이스에 대한 where이 수식해주죠. 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individuals는 개체가 되는 거죠. 그 드문 케이스에서 개체들은 reorient 방향을 다시 잡을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normal range 그 정상적인 일반적인 범위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무리로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건지 일단 끝까지 읽어봅시다. 그 다음 인턴 결국에 이때 가주어 진주어 다시 한번 또한 일반적으로 뭐라고 assumed 가정이 되냐면 vagrancy 무리에서 떨어져 헤맨다는 것 그 자체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생물학적 현상으로 가정이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생존과 번식에 관심이 있지 이 떨어져서 죽는 개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이미 살아남아서 번식이 못하니까 중요하지 않은 생물학적 현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undoubtedly 사실이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as부터 세모가로 the most likely outcome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결과 있잖아. 어떤 특정한 vagrancy 정처 없이 헤매는 그 사건에 있어서 이게 뭐냐면은 개체가 결국엔 fail to는 못한다는 거거든. 충분한 자원을 찾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결국엔 노출되는 거죠. inhospitable 그 살기 힘든 환경의 조건에 그 다음에 결국엔 perish 죽는 거거든. 결국에 대절에서 병렬되는 동사는 첫 번째가 fail이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be 그 다음에 마지막이 perish 이렇게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이라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왜냐하면은 대부분이 먹을 걸 찾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환경에 노출돼서 죽기 때문이라는데 그렇다면 이 디스는 무엇에 해당할까? 앞문장에 어디부터 네모가루로 묶으면 되겠냐?
대절이죠. 베이그런시. 무리에서 떨어져 헤맨다는 게 결국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현상이라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인하스피터블의 동의어 써줄게. 이게 살기 힘든 환경인데 동의어로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harsh, harsh, 살기 힘든. 그 다음에 반의어로는 뭐가 있냐면 hospitable, 인을 빼면 된다. 얘는 쾌적한, 살기 좋은이란 뜻이 있죠. 동의어는 파란색, 반의어는 빨간색으로 적어주고 있는데 모르는 단어는 수업 끝나고 영어 선언을 찾아서 한글 뜻을 쓰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증거가 있답니다. 어떤 증거가 있냐면 얘 many lines도 그냥 많은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답니다. to suggest, 그 보여줄 증거죠. 근데 뭐라고 보여주냐면 그 정처 없이 헤맨다는 게 on rare case, occasion, 드문 경우에 dramatically, 극적으로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제시하는 증거죠. 그 개체와 종, 심지어는 전체 생태계의 운명을. 되냐? 그러니까 집단에 소속되지 않고 혼자 떠돌다가 이제 개체나 그 종이나 생태계 전체를 구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의도하진 않았지만. 디스파이트는 전치사니까 동그란 가로로 묶고, 디스파이트의 동의어 뭐 있냐? in, spite of죠. 전치사랑 접속사 잘 구분하고. 빈번하진 않아. infrequent, 즉 드물죠. 드물지만 이러한 이벤트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when부터 세모가로 의역하면 목격이 된다면. 근데 어디에서 목격이 됐냐면은 타임스케일, 시간, 기간으로 목격된다면. 근데 그게 어떤 기간이냐면은 생태적 그 다음에 진화적 과정이라는 게 펼쳐지는 시간에서 목격이 된다면.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종 전체를 구하거나 혹은 생태 시스템을 바꾸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중요한 디즈 이벤트는 앞문장에 어디로 연결시키면 되겠냐? 역시나 어디야? 대절이죠. 대절. 어쩌다 영웅이 되는 거죠. 어쩌다 영웅. 얘 부사절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냐? when viewed로 시작하는 거. 일단 부사절 접속사는 이미 주어져 있죠. 주어는 뭘로 복원시키면 될까? 데이죠. 데이가 지칭하는 건 뭐야? 디즈 이벤트. 그 다음 그 다음은 동사 형태는 어떻게 되냐? are viewed죠. when they are viewed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viewed를 viewing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이벤트라는 거는 보는 게 아니라 목격이 되는 거죠. infrequent의 동의어가 뭐가 있냐면 드물다는 거. 지금까지 나온 단어 중에 얘 동의어가 뭐가 될 수 있을까? 드문. rare이죠. rare. 게임 해본 사람은 rare템이라고 하잖아. 구하기 힘든 아이템, rare템. 그 rare가 rare죠. 그 다음에 uncommon, 흔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occasional, 가끔씩에. 100%는 아닌데 그래도 내가 지금 써주는 이 단어는 완전한 동의어가 아니다. 문맥상에 이 정도로 나오면 그래도 비슷한 단어다 혹은 반의어다지 그 영어 사전에 나오는 완벽한 동의어나 반의어가 아닙니다. infrequent의 반의어는 당연히 in을 뺀 frequent겠죠. 빈번한. 그 다음에 common, 흔한. 그 다음에 prevalent, 얘 뜻이 뭐냐? prevalent, 만연한이란 뜻이야. 만연한. prevalent, 만연한. (6번) 문장. 더 most 붙었으니까 최상급이죠. 가장 중요한 그 결과 있잖아. 베이그러시. 그 무리에서 떨어져 헤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그 결과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establishment, 확보하는 것과 있답니다. 새로운 breeding site, 번식지, 새로운 migration route, 그 이동 루트. 그 다음에 wintering location, 월동 장소와
장소의 확립과 관련이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나와서 놀다가 이제 새로운 생존 경로를 혹은 서식지를 발견을 하는 거죠. profound의 동의어. 반의어만 써줄게. 얘는 반의어. 중요한이잖아. profound가 원래 우리가 외운 거로는 심오한이란 뜻이 있거든. 근데 여기서 문맥상 중요한인데, 그럼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은 어떤 단어가 있냐면 trivial. 얘가 사소한이란 뜻이 있다. T-R-O-V-I-A-L trivial. 그 다음에 significant에서 in을 붙이면은 중요하지 않은이거든. insignificant. 이런 단어가 이제 선택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너네가 틀리는 거죠.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trivial, insignificant. 수일치는 이치에 맞출게. 이것 각각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다양한 메커니즘. 그 기제, 작동 원리 혹은 기제라고 해석을 하는데 안 나오네요. 쓰세요. 작동 원리. 작동 원리나 그걸 고급진 말로 기제라고 한다. 다양한 기제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frequencies, 빈도로 발생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것들 각각은 그들 자신의 그 고유한, 독특한 중요성을 갖는다는데, 일단 디즈는 뭘까? 이것 각각에서 이것은 뭘까? consequences. 괜찮네요. 다른 걸로 찾은 사람 있냐? 이스태블리시먼트. 나는 뉴 브리딩 사이트부터 로케이션스로 묶어왔거든. 이게 더 적절할 것 같아. 해석상 이 부분이 더 적절할 것 같아. 그러니까 새로운 번식지나 새로운 이동 경로나 그 월동 장소를 확립하는 것이 더 적절하긴 한데, 근데 확립으로 하면 수일치가 안 맞아가지고 확립 각각이 발생한, 그러게 이스태블리시먼트까지 묶는 게 낫긴 하겠다. 그럼 여기로 수정할게요. 근데 이렇게 표시해도 상관은 없다. 자기가 여기까지인지 알면. 해석까지 했을 때는 여기까지 묶는 게 낫는데, 일단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사이에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의미인지만 안다면 여기까지 묶어도 상관없다. 근데 의미상으로는 여기까지 묶는 게 낫겠다. 수일치를 맞추려다 보니 이 뒤쪽으로 한 거다. 그럼 여기서 they each have their own unique importance에서 이 they가 지칭하는 건 뭘까? 디즈겠죠. 디즈. 그 다음 39번. 39번은 주제문 몇 번으로 골랐냐? 몇 번? 7. 다른 거 고른 사람 7번 말고. 7번, 6번 또 몇 번? 5번? 같이 한번 봅시다. 뭐가 적절한지. 인투이션, 직관이나 직감이라는 거잖아. 이거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 그냥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거를 직감이나 직관력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느껴지는 것을 얘기하죠. 뭐 깨름직하다든지 그런 거. 동의어가 뭐 있냐면 그 본능이라는 단어 알아? 본능? 인스팅트. 본능적으로 안다고 하잖아. 본능적으로. 그거는 생각하고 아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gut feeling. 일단 동의어 반열을 지금 일단 다 써줄게. 그 다음에 데이터 드리븐.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결국에 데이터에 기반했다는 게 데이터 드리븐인데, 그래서 얘 반의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투어티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시를 들면 전문가들은 데이터에 따라 처리를 한다는 건 그 어떤 이론이나 그 증거를 든다는 거잖아. 뭐 문법 문제 풀면 문법 문제 푸는 게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너네가 이행문이나 지금까지 풀었던 문법 문제나 구조 파악했던 문장에 기반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풀기 때문에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냥 느낌적으로 이거인 것 같아. 그렇게 풀지 않기 위해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일반인에서 그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의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데이터에 따라 처리되는 것과 직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 거고.
그 다음에 5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conviction. conviction은 뜻이 뭐냐? 확신이죠. 확신이나 신념인데 결국에는 일반인이 전문가 같은 속도와 확신, 그러니까 이건 실제 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잖아. certainty죠. certainty. 동의어는 확실함을 갖고, 그 다음에 confidence, 자신감을 갖는 거죠. 문맥상 이거는 위험한 거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마치 전문가와 같은 속도와 확신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것의 반의어로는 doubt, 의심이죠. 의심. 그 다음에 certainty의 반의어인 uncertainty. uncertainty. 그 다음에 마지막 동의어랑 반의어는 6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delusion. 얘는 뜻이 착각이죠. 얘의 동의어는 misconception이죠. 오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illusion. 환상, 착각. misconception, illusion. 1번 문장부터 보면 intuition. 그 직관이라는 것은 can be great, 좋을 수가 있답니다. 그쵸? 우리도 뭐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직관적으로 판단하죠. 하지만 그것은 hard earned, 힘들게 얻어진 것이어야 한답니다. ought,는 조동사로 뭐뭐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다. 뭐뭐해야 한다. 즉 이시지칭하는 것은 그 intuition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그 전문가들 있잖아. 전문가들은 뭐 할 수 있냐면 생각할 수 있답니다. on their feet, 즉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도대체 전문가들은 왜 그렇게 즉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그들이 have invested, 투자했기 때문이죠. 수천 시간을 그 학습과 그 경험에 있어서, 수행에 있어서. 즉 그들의 직관, 전문가들의 직관이라는 거는 데이터에 기반한 거야.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거든. 오직 그때서야 그들은 빠르게 행동할 수 있답니다. 무엇에 따라서? 그들의 내면화된 expertise, 전문 지식과 증거에 기반한 경험에 따라서. 그럼 여기에서 일단 대니 의미하는 건 뭘까? 언제서야 그 전문가들이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거냐? 어디서부터 3번 네모치면 되겠어? 시험 어디라고? because 있죠? 그쵸? 그들이 투자하고 나서야 그런 거죠. 학습과 그 경험에. 그럼 여기서부터로 올게. 여기서부터 여기로 보겠습니다. 2번 문장의 because 부사절의 day부터 끝까지. 그러면 강조를 위해서 도치되는 경우 3가지. 적은가 한번 확인해봐라. 강조를 위해서 문두로 나오잖아. 강조를 위해 문두로 나와. 문두로 나오면 뒤에가 도치되는 거거든. 어떤 표현이? 그럼 강조를 위해서 문두로 나온 표현을 중괄호로 묶고 뒤에가 이제 도치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냐? 부정어구죠. 부정어구의 not, never, only 이런 애들이고, 두 번째가 장소 방향의 부사구죠. 장소 방향의 부사구의 형태는 어떻게 돼?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어죠. 얘는 뒤에 어순이 어떻게 되냐? 의문문 어순이 되죠. 의문문 어순.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주어랑 동사의 순서만 바뀌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정법에서 부사절이 if의 생략이고, 그럼 그 부사절이 의문문 순으로 도치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so am I, so do I라는 그 동의의 표현이죠. 이거는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다. 모르는 친구들은 계속 모르거든. 심지어 수능의 문법으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행문에서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유일하게 빨간색으로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 4번 yet. 얘 또 연결어로 하지만이란 뜻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랍니다. 비록 그들이 생각할지라도 그들이 그렇다고. 그럼 비동사 뒤에 생략되어 있는 건 뭐냐? expert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가로 묶이고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결국에 어를 뭘로 바꾸면 안 되는 걸까? 그래서 do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do.
왜냐면 뒤에 비동사의 보어로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 동사를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두루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건 해석을 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법 문제겠죠. 그 다음에 5번 문장에서 수일치는 us. 그 다음에 동사는 어디 있냐? 5번 문장의 동사는 act죠. 그럼 얘 다시 한번 그 사이에 부사 절이 끼어든 거잖아. 심지어 친절하게 이중심표까지 찍혀 있는데 얘가 내신에 출제된다면 act를 뭘로 바꿔서 출제하신 거거든요. 그럼 마치 뭐 같아? 분사 구문 같은데 얘를 acting으로 바꾸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주절에 동사가 없어지죠. 동사에 ing 붙은 건 동사가 아니죠. 우리 대부분은 특히나 우리가 상호작용할 때 다른 사람들과 소셜미디어에서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뭐 같이 행동해? 마치 전문가와 같은 속도와 컨빅션, 신념으로 행동한답니다. 얘는 전명으로 묻고 여기부터 다시 한번 세모가로죠. 제공하면서 와이드 레인지 오브 다양한 의견을 제공하는 거죠. 세계적인 그런 크라이시스 위기에 있어서 근데 모두 없이 상당한 지식도 실체가 없죠. 지식에 대한 실체가 없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럼 여기서 일단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무엇을 뒷받침하는 지식의 실체가 없는 거냐? 그 컨빅션이죠. 컨빅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 땡스 투는 전치사죠. 그 AI 덕분에 그리고 그것은 확실시하거든. 뭐를 확신시키냐면 뭐를 보장하냐면 우리의 메시지 우리가 쓴 글이라는 게 전달되는 걸 확실히 하죠. 그 청중들에게. 근데 어떤 청중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경향이 있죠. 그것을 믿는 경향이 있는 청중들이죠. 우리의 그렇다면 전문 지식에 대한 착각이라는 것은 강화될 수가 있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필터 버블에 의해서. 결국엔 우리가 어떤 글을 써.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을 하루에 20알 먹는 게 건강을 지킨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의 인스타에 올리겠죠? 그러면 그거를 또 찾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막 좋아요를 눌러. 그러면 어때? 전문 지식에 대한 착각이라는 게 강화되겠죠. 우리의 개인적 필터 버블. 내가 그걸 믿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것만 노출되겠죠. 우리는 흥미로운 경향을 갖고 있답니다. 어떤 경향이냐면 사람들이 더 오픈 마인디드, 파인드 문형이죠. 좀 개방돼 있고 열려 있고 합리적이며 센서블 뭐래?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흥미로운 경향이 있는 거죠. 그들이 그쵸? 단지 나와 같다면 우리와 같다면 즉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랑 약간 성향이 비슷해. 나도 그 하루에 비타민을 한 20알 정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 와 진짜 열려있다. 합리적이고 되게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랑 의견이 맞았을 때. interesting은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 바꾸면 안 되겠냐? interested? 감정 관련 동사를 외우면 쉽게 맞출 수 있겠죠. 흥미롭게 하는 경향에서 흥미를 느끼는 경향이 아니라. 그래서 다 읽고 나니까 결국에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처럼 행동한다는 지문이니까. 그렇죠? 나는 주제문을 4번으로 골랐거든.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 쓴 게 5번이죠. 5번. 그러니까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가처럼 행동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나타나는 글이죠. 그 다음 얘 한번 복원시켜 봅시다. collected 얘 뭘로 시작하면 되겠냐? 분사 구문을 부사 절로 바꾸는데 뭘로 시작하면 돼? as 그 다음에 주어는 is로 쓰는 게 합당할 것 같아. 왜냐면 amount 자체가 단수니까 has가 나온 거잖아. have가 아니라. 그 다음에 is로 쓸게. is collected 그 다음에 stored 지금 시간 관계상 필기할 수 있는 부분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도는 다 못 나갈 것 같고 exceeded의 동의어 exceed 뜻이 뭐냐 얘들아? 초과하다라는 뜻이래. 그래서 얘 동의어가 뭐냐면 surpass 능가하다라는. 당연히 이거 본문이랑 형태가 똑같아야 되니까 has 플러스 pp 형태니까 과거 분사 형태로 쓴 거죠. 그 다음에 부족한이라는 뜻이 뭐가 있냐면 fell short of 이거 아마
far short of가 부족한이란 뜻이 있거든. far short of PP 형태로 맞춰서 has 플러스 PP 형태니까. 그 다음에 3번 문장의 세 번째 줄의 마지막 단어인 valuable. valuable에 동의어 invaluable in을 붙이면 동의어냐 반의어냐? 동의어죠. in을 붙이면 보통 반의어가 되는데 in이 오히려 강조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riceless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거니까 당연히 귀중한 것이죠. 그 다음에 반의어는 worth가 less한 거죠. 그 다음에 value가 less한 거고 가치가 없는 것을.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this procedure 이러한 절차를 어디부터 3번 형광펜으로 묶으면 될까?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채은이 어디로 묶었냐? 티피컬리부터 끝까지? 조금만 더 짧게 합시다. 도메인 익스퍼트 그쵸? 지금 둘이 대답한 것의 중간 지점을 찾아서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결국에는 사용자와 도메인 엑스퍼트 그 분야별 전문가들이 수동으로 지식을 입력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지식 그 기반에 결국에 사람이 입력을 하니까 그게 결국엔 편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요약문에서 obtain은 얻다라는 뜻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흔한 단어가 뭐 있냐? 얻다. 그죠? 개인이 있지만 그거는 모두 다 알고 있을 테니까 AC로 시작하는 acquire. 아까는 inquiry 나왔죠. inquire about은 질문하다고. acquire는 얻다죠. 그 다음에 attain. 그 다음에 확보하다라는 단어 알아? S로 시작하는 거 확보하다. secure. 확보하다라는 뜻 있어. secure. 확보하다. 그 다음에 동의어랑 반의어 일단 시간 되는 만큼 씁시다. 41, 42로 넘어가서 4번 문장의 마지막 단어인 decrease 얘 감소하다라는 단어죠. 우리가 너무 자주 보는 얘 동의어는 뭐가 있을까? 감소하다, 쇠퇴하다, 줄어들다. 뭐시기? 그래도 한 3개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decline 거절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감소하다라는 뜻이 있죠. 수일치 맞춰서 s를 붙여야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r로 시작하는 거 reduce. 그 다음에 di로 시작하는 거 diminish. 이 단어를 아예 모르는데 발음할 수 있는 친구도 있다는 거를 조금 경각심을 갖고 단어를 더 꼼꼼히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줄어들다는 lessen. SSEN이죠. 레슨은 그 교훈이란 뜻이 있잖아. O로 바꾸면. 근데 마지막 단어를 E로 바꾸면 이게 줄어들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럼 반의어는 뭐가 있을까? 증가하다. increase가 있겠잖아. increase. increases. 그 다음에 상승하다, 오르다. rises. 그 다음에 surge라는 단어가 있거든. 치솟다라는 뜻이야. surge는 치솟다. surge 치솟다. SURGE. 그 다음에 S 수일치 맞춰서 멀티태스킹이 주어니까. 그 다음에 6번 문장의 두 번째 interrupted. 얘 중단된 과제잖아. 중단된 과제. 혹시 방해하다라는 단어 또 뭐 있냐? interrupt. 또 얘랑 형태 비슷한 거 disrupt가 있죠. 그럼 과거분사 형태로 맞춰서 disrupted. 그 다음에 disturb가 뭐 불안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거든. disturb. 근데 disturbed. 내가 단어가 좀 약하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동의어랑 반의어 이면제에 정리해서 외워라. 내가 필기해주는 거. 그 다음 7번 문장에 구조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얘는 이시랑 대시 생략된 형태야. 여기서 이시랑 대. 여기서 이댓은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이댓. 그러면 대절 이해로 주어가 research거든. 그 다음에 이 contradict를 본문상의 옳은 표현으로 support로 바꾸는 거거든.
support로 바꾸거나 support의 동의어는 강화하다 reinforces. 그 다음에 반의어를 contradict로 씁시다. contradict. 그 다음에 약화시키다 weakens. 이런 단어로 바꾸면 틀린 거다. 그 답변 다 못한 친구들 집에 가서 숙제로 달아오고 그 다음에 그 추가 필기 프린트 꼭 읽고 필터 버블은 고3 때 오히려 자주 나오는 개념이거든. 그 다음에 누적 단어도 꼭 꼼꼼히 완성해서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주말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모의고사 진도를 완성한 다음에 교과서 진도 나갈 거다. 어디까지 해와야 될지 숙제 관련해서는 단톡방으로 공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